292페이지 원의 방정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의 정의는요, 원은 구성 성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의 중심이랑 원의 반지름이에요. 원의 중심이랑 원의 반지름. 이거를 식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식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내리시면 표준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표준형은 그 곡선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원의 표준형은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은 원방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 이 부분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뭐예요? 2,-1이죠. 2,1이 아까 원의 성질 중에서 하는 중심을 얘기해요. 2,1이 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 2의 제곱이 있죠. 이 2가 바로 반지름 R이다. 그래서 표준형은 요의 표준형은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방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의 성질을 잘 다 드러내는 그런 방정식이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2,-1이라서 2,- 여기 찍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2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다 2인 거는 여기가 -1이니 여기가 대충 -3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지날 거고, 여기가 2니까, 그리고 여기가 -1이니 플러스 1 정도 여기를 지날 거고요. -3.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원방을 그릴 수 있었어요. 됐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A는 0, B는 0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일반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의 Y는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은 이거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을 하고 요거랑 요거랑 해서 완전 제곱해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고, 표준을 바꿨을 때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표준을 바꿨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런 형태가 바로 일반형이란다.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원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됐죠? 그러면 일반형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일반형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형이 되는 식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일반형이 되는 식이 여기 하나 있는데, 원의 존재 조건은 이걸 x제곱이랑 ax, y제곱이랑 by를 통해서 완전 제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2분의 a,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2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이고 y 플러스 2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거 계산한 요식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던지고 y쪽도 2분의 b제곱을 오른쪽으로 던지고, 그리고 c 있잖아요. c를 또 오른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화를 했죠. 표준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이 요거죠.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죠, 얘가. 됐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원의 존재 조건이란 개념이 나와요. 존재 조건. 원이 존재하려면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1, 1 이렇게 같아야 되고, xy 곱이 없어야 되고, 원의 존재 조건에 제일 중요한 3번인데요. 반지름 r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원의 존재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잠깐 화면 멈추고 여기까지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요 부분. 근데 이제 1번에서 x제곱이 y제곱이 개수가 같다랑 xy 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앞에 292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292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자, 원의 반정식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1번, 그리고 x제곱의 항이 없어야 된다. 그게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이 뭐라 그랬어요? 3번 한 번 더 써드릴까요? 3번이 뭐야? r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r의 제곱인데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을 해서 r의 제곱을 구하세요. 걔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요것도 한번 필기를 해두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only 뜬금없이 3점. 뜬금없이 3점을 의미하는 거는 중심,
지름이 양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원에서 뜬금없이 세 점을 주어지는 경우예요. 원의 중심도 아니고 지름이 양 끝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세 점 이렇게 찍어준 경우는 일반형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식에다가 그 세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서 ABC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세 점이라는 건 원의 중심도 아니고 지름의 양 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추가로 193페이지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93페이지에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다 안 나오네요. 제가 다 나오게 다시 조정할게요. 됐죠?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원의 중심이 A, B인데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는 걸 1번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두 가지가 있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 A, B예요. 중심이 여기가 A, B예요. 여기도 A, B예요. X축에 접한다고 하면 반지름 R이 뭐예요? 반지름 R이 B랑 똑같죠? 여기가 A, B니까요. 여기도 이제 A, B인데 반지름 R이 뭐예요? 이 B가 뭐예요? 음수잖아요.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는 R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B가 R이 되죠. B가 R이 돼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게 B제곱은 R제곱이에요. B제곱은 R제곱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의 제곱 있잖아요. 그러면 X축에 접한다고 하면 B가 R이 되고요. 여기가 Y좌표가 B죠. 그게 R이랑 똑같고 Y좌표가 B인데 그 B가 음수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R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한 게 B제곱은 R제곱인데 이 표준형에서 X축에 접한다고 하면 미정계수,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R제곱을 B제곱으로 바꿔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중심이 A, B인데 Y축에 접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A, B인데 반지름이 R이죠. 그리고 여기는 A, B인데 A가 음수라서 R은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R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A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표준형에서 R의 제곱을 A제곱으로 해서 미지수를 줄여요. 그래서 계산할 때 유용하게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XY축에 접한다고 하면 R제곱을 B제곱으로 바꾸거나 A제곱으로 바꾼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됐죠? 그리고 3번입니다. 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해요. XY축 도층에 접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 몇 사분면인지 봐요. 그래서 1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면요. 이 중심의 좌표가 R, R이 되죠. 여기가 A, A인데. 그래서 동시에 접할 때는 이 표준형에서 아까 전에는 X축, Y축에 접할 때는 R제곱을 변환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 AB를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몇 사분인지 확인하고 얘가 1사분면이면 AB가 뭐가 돼요? 1사분면이면 R, R이 되죠. 그래서 R, R로 이렇게 바꿔주고 AB가 2사분면이면요. 마이너스 R, R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그래서 동시에 접할 때는 AB를 R로 바꿀 건데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고 뿔마 처리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있죠? 그러면 개념 익히기 잠깐 볼게요. 개념 익히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359번, 360번, 361번, 그리고 362번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러면 필수예제 01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01번은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화면 내리면 자, 필수예제 01번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난다. 중심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 x 플러스 2의 제곱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1,6을 지난대요. 그래서 xy에다 1,6을 대입을 해서 r을 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예제 02번이 중요합니다. 필수예제 02번. 두 점 AB가 있는데 지름이 양끝으로 한대요.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게 원방의 목적이죠.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해요. 그게 원의 중심이죠. 그래서 2,2가 바로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 거리 구한 게 2r이죠. 그래서 거리를 구한 게 2r이고 그 거리 구한 거를 반토막을 해요. 그래서 반지름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한 게 루트 5가 나오고 2,2 시라니 이런 식으로 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하십시오. 296페이지 필수예제 공수 한번 설명할게요.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고 두 점 1,2랑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1,2가 있고 5,-이 있고 중심이 y = 3x-5로 지난대요. 중심은 a,b라고 놓으니 이 a,b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b는 3의 -5다 이렇게 됐어요. 이 거리가 같다고 하니 a-1의 제곱, b-2의 제곱은 a-5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같다고 놓고 풀어요. 그 다음에 이 b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루트가 쓰여졌으니 이거를 제곱을 해요. 그럼 a에 관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a를 구하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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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에서 a제곱은 없어지고 a만 남아요. 그래서 a에다 1차 방정식 구하면 a가 1이 나와요. a가 1이 나오고 여기다 b에다 대입을 하면 ab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 좌표랑 요거랑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r을 구해요. 그래서 요 표준역이 된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모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방을 x-a의 제곱, y-b 제곱 r의 제곱인데요. 여기다가 1,2를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5,-1을 대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1,2랑 5,-가 원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래서 이걸 간소화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b도 3의 -5를 대입해서 a랑 r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빼요. 빼서 a에 관한 식을 만들면 a는 1이 되고 그리고 r제곱은 16이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좀 번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방정식 나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4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4번은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중심이 1,b를 지나고 반지름 길이가 3이래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17-a가 뭐예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a를 구하고요.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1,4인데 얘가 1,b라고 했으니 b가 -4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필수예제 05번을 보시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의 존재 조건. 도형이 원일 때 그때 시스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존재 조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해서 4-k가 되는데 4-k가 r의 제곱이죠. k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원죄 조건이잖아요. 원의 존재 조건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 xy 곱이 없어야 된다. 3번은요. r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3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r의 제곱을 한 게 4-k가 0보다 커야 되니 그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이게 필수예제 06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6번이 지름의 양끝도 아니고 뜬금없이 세 점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화면요. 29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29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일반형은 온리 뜬금없이 세 점이고 중심이 있어야 되고 지름의 양끝도 아니라는 거죠. 중심도 아니고 이 세 점이 중심도 아니고 지름의 양끝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필기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얘네가 세 점을 주어졌는데
원의 중심도 아니고 지름의 양끝도 아니에요. 그래서 0,0이랑 2,2를 일반형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00을 대입하니 C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2,2랑 마이너스 2,6을 이용해서 AB의 연립반정식 풀어서 AB를 구하고 걔네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일반형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럼 필수 예제 07번 설명을 할게요. 필수 예제 07번은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표준형에서 R제곱을 B제곱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X축에 접한다고 하니 여기가 뭐예요? A, B죠? 그래서 여기가 B인데 B가 뭐예요? R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B가 R이 돼서 B제곱은 R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축에 접하는 중심이 같다 그랬죠. 중심이 같으니까 5,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갖고요. 반지름이 뭐예요? R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R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요? B제곱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B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래서 4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됐죠?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X-A의 제곱은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요. R의 제곱을 바꿔주는데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여기가 뭐예요? A, B인데 여기가 반지름 R이죠. 그래서 R제곱은 A제곱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아내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1,0이랑 2,-1을 대입해서 두 개를 연립한 게 이 식이에요. 그래서 정리한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빼줘요. B제곱이 날아가고 어떻게 될까요? B제곱 날아가고 더해줬나요? 빼줬나요? 그건 아무렇게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마이너스 2랑 4의 1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 식에다 2배를 해서 그 다음에 빼면요 B에 관한 식이 나오죠.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요 마이너스 2를 넘겨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1을 해놓고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두 식이 있으면요. 지금 B는 2개 있고 A가 단독으로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빼버리고 2개를 빼버리면 B에 관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B가 2개가 나올 거예요. 답은 똑같을 거예요. B 2개 나오고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A를 구하면요. 이제 그 B에 대해 해당되는 A가 나오고 요 B에 대해 해당되는 A가 나와서 온방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자, 필수 예제 08번 설명할게요. 필수 예제 08번은 XY축에 동시에 접하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A의 제곱은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요거를 AB를 R로 바꾼다 그랬죠? 뿔마 R로 바꿀 텐데 그 전에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보는 거죠. 자, 2,4를 지나니 1사분면을 지나는 거죠. 1사분면을 지난다.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돼요? A, B가 R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다. 그리고 2,4를 대입해서 R을 구하고 그 R을 2개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2개가 나온다. 그림 보시면 2,4를 지나는 원은 작은 원이나 큰 원 두 가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301페이지 발전 예제 09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두 점 AB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P랑 BP랑 2대 1인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취방정식 두 번째인데요. P를 XY라고 놓고요.
요거를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놓고 BP에 2 곱한 거는 AP의 요거랑 같다고 놓고 구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 BP의 제곱 곱하기 4는 AP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XY가 났으니까 거리 공식 있잖아요. 거리 공식을 써서 AP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BP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4배라고 하니 BP가 이렇게 쓰고 AP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고 얘가 전개를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요. 3x 이렇게 나와요. 제곱. 그리고 3의 y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네를 3분의 1을 곱해서 x제곱 y제곱을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원방의 성질이잖아요. 표준형에. 그래서 1로 만들어 준 게 얘예요. 1로 안 만들어 주면 뭐 어떻게 처리하냐, 3x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건 또 맞지만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게 원방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표준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리는 도형이 원방인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반지름 r의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이라서 4루트 2파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1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AP랑 BP랑 2대 1이라고 하면 얘네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분점도 되고 외분점도 돼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방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 둘 다 구해요.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한 게 원의 중심이죠. 그걸 구하고 두 점의 길이를 구하면 2r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토막을 해서 반지름을 구해요. 그래서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이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 AB 좌표가 정수일 때 편해요. 정수일 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분수가 되는 경우는 내분점, 외분점 자체가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게 구하는 게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차라리 이 방식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따로 안 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하학적 의미로 m 대 n으로 m 대 n이 p를 그리는 도형의 넓이 자취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m 대 n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도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아까 요거 하셨나요? 필기 하셨나요? 요거 안 하셨으면 지금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303번 자취방정식 세 번째 거 설명할게요. 303페이지에 319번이 있어요. 319번을 하기 전에 제가 배경 지식 알려드릴게요. 자취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취방정식 어떻게 하냐면, 구하려는 것을 xy로 놓는다. 그래서 a가 있고 원위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그거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라고 하니 그 중점이 도형의 넓이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점을 xy라고 놓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xy로 놓고 나머지 점들은요 a, b, c, d나 pq, rs를 넣어요. 그래서 a점은 3,2는 주어졌으니 p점을 ab라고 놔요. 그래서 ab라고 놓고, 그리고 식을 다 세워요. 일단 중점식 하나, 그리고 원방에 ab 지나니까 ab를 넣어서 원의 방정식 하나 세우고, 얘가 중점식이에요. 그 다음에 식을 모두 세운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해요. 2에서 ab라고 놓은 거를 a, b, c, d를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 b, c, d를 다 제거를 하고 x, y로만 이루어진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a는 2x-3, b는 2y-2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ab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ab가 소거되고 xy로 이루어진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4x제곱, 4y제곱이 돼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1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형의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이것도 원방이 됩니다. 따로 m의 자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돼요. 아시겠죠? 이거 꼭 필기를 하시고 중요합니다. 자취 방정식 첫 번째, 구하려 하는 것을 xy로 넣는다. 나머지 점은 a, b, c, d나 pq, rs가 있어요. ab가 있으면 pq, rs로 쓰고 pq, rs가 있으면 ab로 써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AB로 썼어요. 그래서 B점을 AB라 쓰고 AB가 1을 지나니 1을 지나는 원의 반정식 구하고 중점이 M이라고 했으니 중점에 관한 식을 구했고 그 다음에 ABCD나 PQRS를 제거를 하고 X, Y로만 이루어진 식을 세워요. 그러려면 A는 2X-3, B는 2Y-3을 여기를 변형시킨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자체 방식이 세 번째가 나온다고 합니다. 얘가 세 번째죠. 아폴로니우스 1이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